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1960년도 대선으로 한번 가봅니다. 56년도는 신익희 이승만이었고요. 자 1964년 뒤 1960년 대선입니다. 여기서는요 조병옥 그 다음에 이승만 60년 대선입니다. 60년 대선 네, 또 치러지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들 여기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야당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자유당 여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신 여러분들 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부통령 선거도 같이 합니다. 지금은 없죠 우리가 부통령이. 근데 이 당시엔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어요. 야당 후보에는 장면. 이건 56년도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후보에는 이기붕.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 여기가 부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대통령 유고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게 되면 그 뒤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부통령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네. 대한제국 시기부터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지금 이 시점 1960년이 되면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80대가 넘으셨단 말이에요. 80대, 대통령 80대. 그죠? 이렇게 되니까 만약 이승만 대통령께서 혹시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있는 거예요? 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집권 여당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 이미 1956년도 대선에서도 부통령 장면, 부통령 이기붕 붙었었는데 여기가 됐거든요. 이기붕 인기가 없어. 이승만이니까 국민들이 그래 우리나라 그 국부 독립운동하셨던 분 그래 이승만 아유 이승만 찍어줘야지 왔던 건데 이기붕을 왜 찍어? 이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조병옥 후보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또 되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 이제 다른 당상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통령 후보가 초점이 됩니다. 초점이. 그런데 자유당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기붕 부통령 후보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 3.15 부정선거. 자, 이 3.15 부정선거 있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그 228 그 대구에서 228 이 대구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월 28일 날 이때 이제 야당에서 야당의 어떤 선거 운동이 있는 대구에서 있었던 날이었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학교로 나오래. 일요일 날인데. 왜요? 토끼 사냥 간대. 뭐야? 갑자기 또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 뭐야 이게 지금 갑자기. 이유는 학생들이 일요일 날 야당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학생들을 강제로 오게 한 거예요.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어른들 이게 뭐냐? 라고 해서 2월 28일 학생들이 이미 들고 일어났어요. 분위기가 지금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3월 15일 날 부정선거 저지르니까 여기 이 3.15 부정선거 있을 때 이 마산에서부터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3월 15일 날 이 선거를 봤는데 난리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어떻게 치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유권자가 만약에 그 마을의 유권자가 100명이야. 100명이야. 그럼 100명인데 나중에 그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그 투표함에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투표를 저지른 거예요. 부정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뽑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면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합니다.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김주열 학생. 이 김주열 학생은 전라도에서 지금 이곳 마산으로 학교 시험 때문에 와 있는 친구인데 이 3.15 마산 의거 그 과정 속에서 참여했다가 실종돼요. 김주열 학생이. 그런데 며칠 뒤 이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눈에 이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시신이 되어서 앞바다에 떠오릅니다. 정말 그때 그 사진은 처참해요. 이 모습이 신문에 나오면서 막 정말 들불처럼 들고 일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4월 18일 또 고대학생들이 또 정치 깡패한테 맞아 터지는 어떤 사건도 벌어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결국 4월 19일 날 뭐 초, 중, 고 초등학생들까지 다 들고 나옵니다. 예, 이러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국적 시위, 막 총탄도 막 발사되고 막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교수들이 그만해라.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일어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이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19 혁명에서 가장 그러니까 4.19 혁명의 배경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의 결과는 이승만의 하야. 그 과정에서 김주열이라는 키워드.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승만 하야. 오케이? 요 흐름 1960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졌고요. 허정,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도기잖아요. 지금 갑자기 정부 무너졌잖아요. 그 과도기에 내각을 이끌게 돼요. 허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시로 내각이 움직이는 거야. 정부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허정 과도 내각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개헌입니다. 개헌. 이때는 어떤 정권 연장 차원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 대통령제, 이거 좀 심각하다. 너무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다 보니 자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약속을 깨는 모습 나오니 이런 건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개헌을 해요. 자, 그 개헌이 뭐냐면 내각 책임제라는 겁니다.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본이나 영국을 떠올리시면 돼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여왕이 있죠. 그죠? 일본의 천황이 있죠. 그들은 실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실권이 없습니다. 상징적 존재일 뿐이죠. 누가 이끌어요? 그 집권 여당에서 수상을 뽑고 그 수상이 이끌죠. 그 내각을. 그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수상이 이제 모든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권 여당이 행정 조직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당이 행정 조직까지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제 장관도 하고 집권 여당이 뭐 수상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의원 내각제, 즉 내각 책임제를 3차 개헌의 핵심으로 담고 있지요. 그리고 양원제를 도입합니다. 원래 양원제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뭐 의미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운영되는 게 바로 이때예요. 민의원과 참의원. 민의원은 이제 하원, 참의원은 상원. 왜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원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자, 여러분들 이 내각 책임제와 실질적으로 운영됐던 양원제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없어요. 이때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영이 되었던 그런 시스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다 대통령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3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드디어 장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한 거야. 출범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쨌거나 그 이승만 정부의 이제까지 정말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반공, 그 58년도 그 반공 체제 속에서 뭐 신국가보안법, 진보당 사건, 뭐 경향신문 폐간 이런 모습 나오면서 막 억눌렸잖아요.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탁 잡혀가 막 그랬단 말이야. 이제 억눌렸던 그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혁신계, 진보 세력이죠. 거기서 이제 중립화 통일 방안.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학생들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뭐 남북 학생 남북 학생 회의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하는 모습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남북의 어떤 통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화되었던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당시 이제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던 사건 많잖아요. 제주 4.3 사건도 있고 또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도 있고 국민 방위군 사건도 있고 그때 여러분 제가 그 해방 공간 거치면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거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으니 이거 조사해 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도 나오고 있었죠. 그 이전까지는 이런 빨갱이 가족들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는데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장면 정부가 4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 4차 개헌은 여러분들 뭐 이거 정권 연장 차원이 아니라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더 세게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소급 입법이에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그 이전엔 적용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오늘부터 저기 횡단보도 무단횡단은 10만 원, 과태료 10만 원, 벌금 10만 원. 그러면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지. 어제 내가 무단횡단했는데 어제도 10만 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급 입법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3.15 부정선거 같은 이런 부정선거 사건 아주 세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요게 이제 장면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 4차 개헌은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3.15 부정선거 사범 처벌이니까.